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시즌 4의 19주차입니다. 1번에서 15번까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16번도 별표, 18번. 자, 그리고 이제 19번은 원래 이게 19번, 20번이 어려운 문법인 이유는 2015 경찰대 문법이야. 문법에서 최고봉은 경찰대 문법이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마 사관학교를 볼 것이고 작년에는 경찰대 사관학교가 같은 날이었어. 그런데 작년 사관학교 B형에서 관동별곡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게 수능에 또 나왔죠.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9월 평가원에 나왔고 그리고 경찰대가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보는데 경찰대 문법이 가장 어려워. 근데 작년에 어려웠던 그 경찰대 문법이 또 2015 B형에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올해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를 검색한 다음에 이제 EBS하고 겹치거나 우리 학생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파이널에 가서 미리 해줍니다. 어쨌거나 그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가볍게 가서 경찰대 사관학교를 합격도 좋고 불합격도 좋고 그냥 가서 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술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 예술은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요 개념, 낯설게 하기, 새로워야 합니다. 예술은 낯설게 하기야. 한마디로 시나 뭐 음악이든 발레든 그림이든 그 낯선 그림이 17번 그림이에요. 자, 제시문을 한번 읽어보면 20세기 초 칸딘스키는 네모칸을 칩니다. 자신이 추구해온 추상화 운동을 네모칸을 쳐도 이게 사실은 2단계야. 그것을 보완할 새로운 사실주의의 출현을 예견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주의가 3단계인데 말은 뭐를 하십시오. 사실적 회화는 대상을 재현합니다. 자, 사실적 회화 요게 1단계죠. 아카데미 화가들의 사실적 회화가 이제 맨 처음. 사실적 회화를 동그라미를 딱 쳐놔. 현대 추상화가들에 의해 선면, 색채 같은 순수한 형식만으로 만자 세모골 친다. 순수한 형식만으로도 그림이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아카데미 화가들의 사실주의. 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봐. 1단계라고 딱 적어. 1단계는 아카데미 화가들의 있는 그대로 그림이야. 아카데미 화가들 사실주의. 자, 예전에는 화가가 정말 초상화를 그리거나 어떤 정물을 그리거나 똑같이 그리는 게 최고의 솜씨이자 재주였다고.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로 카메라가 나오죠. 자, 화가가 아무리 정밀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카메라보다 더 정밀할 수는 없잖아. 카메라는 똑같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카메라의 발견이 요 그림 자체를 이 화가들의 뛰어난 재현 능력 요거를 죽여버린 거야. 카메라가 나오니까 더 이상 초상화 그려주십시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 사진 찍으면 되잖아. 사진 찍으면. 아카데미 화가들의 사실주의는 그 내용이 꽃이든 전쟁의 이야기든 세계를 묘사한 재현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의 묘사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또한 형식을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꽃잎의 붉은색과 윤곽선, 그것과 항아리의 흰색 면과의 대조 등이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들이죠. 그러므로 그림에서 추구해야 할 미란 재현적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라고 믿었던 아카데미 화가들은 재현과 형식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재현 쪽에 가까운데 자, 카메라 때문에 이제 그 능력이 필요가 없게 됐어. 그래서 재현과 형식 둘 다 추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재현적 내용과 형식의 균형이라고 믿었던 아카데미의 화가들은 재현과 형식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세모골 칩니다. 칸딘스키 네모칸 오히려 재현과 형식은 각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형식만을 드러내는 추상예술이 있는 것처럼 단독 보조사가 쓰였어요. 자, 칸딘스키의 자 2단계 추상화 운동이야. 2단계. 자, 칸딘스키 추상화.
요거는 이제 형식만을 강조한 겁니다. 형식만 있는 거죠. 형식만 있는 그림이야. 그게 2단계고 칸딘스키의 예측은 3단계 그림이 출현할 것이다. 자, 요게 이제 3단계인데 요 3단계는 새로운 사실주의. 3단계. 새로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주의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한 거지. 새로운 사실주의. 자, 그래서 형식만을 드러내는 추상예술이 있는 것처럼, 자, 오로지 형식만 있어요. 거기 형식만 여기에다가 단독보조사라고 적어. 형식만을 드러내는 추상예술이 있는 것처럼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는 예술도 출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수능하고 평가원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LG카드를 써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문법에서 중요해. 이건 이제 목적격 조사야. 그런데 나는 LG카드만 써요 이래버리면 이게 단독보조사가 돼. 단독보조사는 배타적이다. 100%에 해당이 되는 거야. 100%. LG카드만 써요. 이거는 이제 배타적인 의미의 보조사야. 목격조사 대신에 보조사를 사용해. LG카드도 써요. 요거는 이제 역시 보조사. 포용적이다. 보조사는 그 평가원에 출제됐어. 작년에 A형에 LG카드는 써요. 이 경우 이제 너는 삼성카드는 안 쓰는데 LG카드는 쓴다. 그러면 대조보조사고, 화제보조사, LG카드는 쓴다. 그 다음에 이제 LG카드 써요 이래도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도 사용해. 강조보조사. 북서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 완성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국어교과서에도 있었던 거고, 작년 1409 A형 문법에서 격조사와 보조사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접속조사도 구별해야 돼. 조사 중에는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접속조사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오로지 형식만 있는 거야. 그게 칸딘스키의 추상화 운동이야. 그런데 칸딘스키가 예측하기를 3단계 새로운 사실주의가 출현할 것이다. 새로운 사실주의는 이제 낯설게 하기죠. 일종의. 오히려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가 새로운 이런 의미야.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낯설게 하기야. 요 말이야. 요 말. 낯선 거야. 새롭게. 새로운 사실주의에 실제의 대상 그대로,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야. 실제의 대상 본질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야. 새로운 사실주의의 출현을 예언했습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베일을 벗긴다. 칸딘스키에 의하면 실제를 가리는 것은 실제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이야. 친숙함 세모꼴 쳐. 예술은 새로워야 돼. 그게 낯설게 하기고, 친숙하다. 요거는 방해를 하는 거야. 친숙하다. 사실 우리는 이제 여기 그 예로 선생님이 신발을 하나 학생 거를 예로 드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사진 찍어 놓은 게 아카데미 화가의 사실주의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친숙하잖아. 신발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신발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를 보여주면 신발을 잘 이해를 못해. 발에 신는 거야. 따라서 거기 17번 그 르네 마그리트의 붉은 모델이라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 신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완전히. 자, 적어봐. 그 그림에다 신발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발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낸다. 자, 신발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발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라고 적어야 돼. 여러분들 근데 이런 신발, 실제 신발, 이런 신발 있어 없어? 없어.
실제로 이런 신발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요거 추상화야 아니야? 추상화 아니야. 칸딘스키는 만약에 추상화 형식으로 형식만 그리면 신발을 아마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릴 거야. 이게 신발이야. 칸딘스키에게. 추상화니까. 오로지 형식만이니까. 또는 뭐 이런 원정도를 그리겠지. 이 정도 이렇게. 이게 신발이야. 그런데 새로운 사실주의의 신발은 17번 그림. 이건 놀라운 그림이야. 르네 마그리트가 누구냐면 2004년도 수능에 피레네의 성이라고 그 현대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김춘수의 내가 만난 이중섭이랑 그 시하고 그 바다 위에 막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날아다니는지 떨어지는 건지 계란인지 바위인지 그리고 바위 끝에 성이 있거든. 완전 사실적인 그림인데 실제에 존재하지 않아. 르네 마그리트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새로운 사실주의 화가야. 공사수능 피레네의 성 이렇게 적어도 돼. 공사수능 18번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르네 마그리트 그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이 이런 그림이야. 이 담배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런 그림이야.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써놨다.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야. 담배 파이프를 그려놨어. 근데 제목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야. 실제 이 그림으로 담배를 피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파이프가 아닌 거 맞아. 그림일 뿐이야. 파이프를 재현한 그림일 뿐이라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파이프를 그대로 재현했지만 파이프의 기능은 담배를 피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요걸로 담배를 피울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파이프가 아닌 거야. 파이프를 재현한 그림일 뿐인 거지. 자, 새로운 사실주의. 그런데 이제 무카로프스키야, 그 러시아 형식주의자, 낯설계약이라는 것을 그 연세대학교 이상섭 교수가 이 번역을 한 말인데 이상섭 교수가 이렇게 번역하기 전까지는 뭐 새로움의 기법, 새로운 형식, 뭐 새롭게 표현하기 이렇게 사용됐었어. 근데 대한민국에서 얘들아 이제 이렇게 문학 예술 용어로 정립이 된 거야. 낯설게 하기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학 용어고 수능에서는 현대시에서랑 극문학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 공육수능 정지용의 인동차에서 선택지에 낯설게 하기가 나와요. 노주인의 장벽에 무시로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라는 19절이 있어. 노주인이 그 위장벽에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인동차 끓인 물이 나린다. 그런데 선택지는 이렇게 나와. 노주인이 차를 마신다라는 아주 평범한 사실. 차를 마신다야. 그런데 시에서는 노주인의 위장벽에 인동 삼긴 물이 나린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낯설게 하기에 성공한 그런 작품이야. 공육수능 인동차에 나온 적이 있고 또 낯설게 하기는 이근삼의 원고지나 이강백의 파수꾼 같은 극문학. 촌장의 해설자로 등장해. 해설자로 실험극이야. 그 다음에 이근삼의 원고지에서도 장자 큰아들하고 큰딸이 해설자로 등장해. 그게 낯설게 하기 기법이야.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EBS에 있었는데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자, 이런 시를 보면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이런 구절이 나와. 한국어에서 사소하다라는 말은 물과 공기처럼 중요하지 않다. 흔해 빠졌다. 사소한 일이야. 중요하지 않아. 흔해 빠진 거야. 별거 아니다. 자, 이런 의미야. 사소하다가. 중요하지도 않고 흔해 빠졌고 별거 아니고. 그게 사소하다 의미지. 그런데 이 즐거운 편지는 작년 EBS에서는 A형에 있었고 황동규의 이 시에서는 그대를 생각하는 일이 사소한 일이야. 그러니까 사소하다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는데 늘 해가 져. 늘 바람이 불어. 그래서 나는 그대를 늘 언제나 항상 생각을 해. 늘 언제나. 자, 여러분들 늘 밥을 먹잖아.
언제나 여러분들 세수를 할 것이고 언제나 늘 잠을 잘 거야. 그건 매일 있는 일이야. 양치질을 항상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늘 언제나 항상 그대를 생각해. 그대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로 바뀌어. 그래서 이게 반어야. 사소하다가 놀랍게도 반어로 쓰이면서 낯설게 하기가 성공을 해.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야. 새로워. 어떻게 사소하다가 한국어에서 정말 그 별거 아닌 어휘인데 시 전체 문맥에서 사소하다가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으로 바뀐다고. 이게 낯설게 하기가 성공한 대표적인 시야, 시. 따라서 예체능 학생들은 예술가의 본질, 예술의 본질은 새로운 거야. 무조건 낯설고 새롭게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칸딘스키가 점, 선, 면, 도형, 기하학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예술품을 만들어낸 거야. 그게 추상화야. 추상화. 본질을 더 잘 드러내. 근데 이게 추상화 운동 다음 단계로 새로운 사실주의가 등장했던 것도 이것도 예술사에서 한 획을 긋는 거라고. 그래서 예술의 발전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해줘. 이 제시문은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제시문입니다. 수능은 물론 아니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이런 좀 어려운 문제, 법학전문대학원 이런 건데 어쨌거나 제시문이 진짜 좋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수능에 맞게 낸 겁니다. 자, 이 문단 읽어보자 이제. 자, 이런 거는 근데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도 좋아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예체능이 혹시 아니더라도 예술하고 밀접하거든. 예술의 발전하고 시의 발전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자, 드러낸다는 것은 베일을 벗긴다는 뜻이다. 칸딘스키에 의하면 실제를 가리는 것은 실제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이야. 친숙함 때문에 뭐 이런 신발 어디 있어 이렇게 넘어간다고. 만약에 너희들 조카들 중에 있잖아. 너 커서 뭐가 될래?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된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봐. 사람 얼굴을 무조건 살색으로 그리고 하늘을 하늘색으로만 그리고 별 모양을 별표로 그리는 절대 미술에서는 안 돼. 친숙하게만 하잖아.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완전 새롭게 봐야 되는 거거든. 그게 예술가의 본령이야. 예술의 본령은 낯설게 하기야. 우리는 세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정으로 세계를 보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말은 뭐 하세요? 요거야. 새로운 사실주의 쪽이야. 새삼스럽게 본다면 그 형태나 재질 등 사소한 것이 그 자체의 미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와의 관련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자유로워야만도 말은 뭐. 우리에게 세계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것. 자, 한 발 물러서서 신발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예술의 과제인데, 자, 밑줄 예술의 과제가 낯설게 하기라는 뜻이야. 칸딘스키는 전통적인 예술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과제가 충족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3문단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추상예술입니다. 경이로운 마음. 추상예술도 사실은 처음에 완전히 새로웠다고. 낯설게 하기. 칸딘스키가 어느 날 이제 원래는 대체로 화가들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잖아. 어느 날 햇볕에 반사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색의 조합일 뿐인 추상화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 색들의 조합만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추상화 운동이었다고. 샤갈도 마찬가지야. 샤갈이 캔버스에다 놓고 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 그런데 사람한테 날개를 달아줬다고. 그래서 날아오르게 하는 그 그림을 보고 지나가던 보통 사람이 별꼴 다 있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화가를 비난했다고. 그러니까 샤갈이 그러니까 내가 화가지요. 이렇게 답변했던 유명한 일화도 있어.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야. 새로워야 돼. 여러분들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 한번 떠올려봐. 정오 사이렌이 울리면서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그리고 새로운 의지를 갖고 날자 다시 한번 날잡구나라고 그 의지를 가질 때 글로는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데 화가는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어. 시각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날개가 없지만 날개를 그려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을 날개로 형상화할 수 있는 거거든. 분명하게. 물론 옷이 날개라는 비유도 있지만 하여간 날개는 꿈과 희망이야.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문학에서도 시에서도 뭐 소설에서도 항상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추상예술 내목한 추상은 예술이 가지고 있는 드러내는 힘을 본질을 드러내는 힘을 최대로 고양하기 위해 밑줄 재현적 요소를 최소로 줄인다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 재현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뜻이 아니야. 최고로 줄인다는 건 추상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결국은 최소로 줄인다라는 건 거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6번을 지금 많이 틀린 거라고. 16번에서 추상예술은 재현적 형상의 등장 여부인데 리을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야 돼. 리을이. 그런데 이제 최소로 줄인다고 하니까 재현적 요소가 약간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신발이라니까 요게. 그런데 이걸 보고 신발이다라고 파악하기가 어렵지. 딱 도형만 재현적인 요소가 나타나니까 그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그려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이 그려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새롭게 창조된 실제로서의 예술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신발의 본질은 이것이다. 이렇게 창조된 실제는 사물에 대한 고정시각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발하였습니다. 고정된 시각을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나 예술가는 추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 칸딘스키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추상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예술가는 사물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끔 시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장 밑줄 그어. 그리고 17번 보기로 연결해. 17번 보기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적어. 얘들아, 내가 신발이야. 내가 신발의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 그림이. 이 그림 보여? 이제 내가 신발의 본질이라니까. 자, 발가락 신발이잖아. 근데 원래 신발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지. 발을 보호하고. 여러분들 그 발가락 양말도 있잖아. 선생님 너희들 뭐 무좀 양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발가락 양말을 예전에 딱 처음 나왔을 때 신어보고 진짜 편리하다라는 걸 알았어. 그게. 장갑이 벙어리 장갑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 장갑이 있잖아. 손가락 하나하나를 존중해 주는 거야. 발가락 양말도 발가락 하나하나를 존중해 주는 이 주체성을 주는 양말이더라고. 그래서 발가락 양말이 굉장히 편리해. 그게 굉장히 신어보고 나서 야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근데 이제 그게 신발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거지. 어쩌면 신발업자가 이런 신발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미래에. 그리고 굉장히 인기를 끌을 수도 있지. 요게 또 뭐 물론 이제 편안한 신발인데 어쨌거나 요게 사실주의고 요게 추상화고 이게 신발.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주의 그림은 17번 보기를 보면 돼. 고맙습니다. 자, 신발 우리 학생한테 빌려서. 그 차이점 알겠지? 근데 이제 아무리 화가가 신발을 잘 그려도 사진 찍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요렇게 가야 돼. 요게 이제 예술의 흐름이라고. 그리고 거기 제시문대로 사물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끔 시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발의 본질이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라고. 칸딘스키는 화분도 아마 이렇게 그릴 거라고. 자, 꽃이 피었고 이렇게 꽃가지가 있고 화분을 이렇게 그릴 거야. 이게 재현적인 형상을 최소화하는 거야. 이런 그림인 거지. 자, 꽃나무가 있고 화분이 있어. 그냥 끝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형형색색으로 되면서 추상화도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렇게 시도된 미술은 그것이 과일을 그렸든 풍경을 그렸든 근본적으로는 재현적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재현이 있는 거지. 사실주의니까. 이거는 재현은 있어. 요거는 형식만 있다고 그랬어. 아까 오로지 형식만 있다고 했고 이건 재현인데 재현은 재현인데 친숙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해. 친숙한 시선 세모꼴 치고 그것을 벗어나 사물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아카데미 화가들의 사실주의와는 분명히 달라요. 아카데미 화가들의 사실주의와는 분명히 달라. 자, 어떻게 다른지 알겠지? 아카데미 화가들의 사실주의는 아까 그 신발 있는 그대로 그릴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신발을 그린다.
자, 산문단 잘 읽어야겠다. 사실주의는 자연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지만 새로운 사실주의는, 자, 말은 뭐해? 새로운 사실주의는 엄밀한 재현을 거부한다. 엄밀한 재현을 거부한다. 드러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를 한다 이거야. 엄밀하게 재현하지 않고 변형시켜버려. 그려지는 대상은 변형될 필요가 있어 얘들아. 자, 변형에다가 말은 뭐해? 똑같이 변형을 시킨다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발을 변형시켜 놓은 건데, 자, 본질을 더 잘 드러내는 변형이야. 요게 본질을 더 잘 드러내는 변형. 그러나 세계에 너무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실제를 보는 데 필요한 거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그와 같은 변형을, 자, 이것도 변형 말은 뭐해? 본질을 더 잘 드러내는 변형임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들은 그와 같은 변형을 실제로부터의 이탈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이건 잘못 판단한 거죠. 자, 그래서 집어넣어봐. 실제로부터의 이탈로 잘못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익숙한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니까 익숙한 관점은 안 좋은 거야 얘들아. 세모꼴쳐. 익숙한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칸딘스키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주의는, 자,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면 칸딘스키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주의는 사실주의라는 명칭에 오용이 된다. 사실주의라는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것이 된다. 자, 오용. 사실주의라는 명칭을 잘못 사용한 거야. 왜? 왜 잘못 사용한 것일까? 그 이유를 써야 돼. 왜 사실주의라는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것이냐? 변형시켰으니까 그래. 실제로 이런 신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왜에 대한 답변은 그 앞의 문장에 그려지는 대상은 변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계에 너무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실제를 보는 데 필요한 거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그와 같은 변형을 실제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익숙한 관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칸딘스키가 말하는 새로운 사실주의는 사실주의라는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것이 됩니다. 왜? 변형되었으니까. 적어봐. 왜? 변형되었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18번 답이 3번이야. 3번. 기억의 이유만. 왜 사실주의의 오용일까?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라. 엄밀한 재현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실주의는 대상에 대한 변형을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주의의 오용이 되는 거야. 실제 이런 신발 없으니까. 자, 이렇게 딱 적어줘. 과감하게 변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변형에다 딱 말은 뭐해? 그런데 이 변형은 뭐라고 그랬어? 본질을 더 잘 드러내는 변형이라고 했어요. 기억의 이유야. 기억의 이유를 딱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틀린 학생들이 이제 4번으로도 많이 간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익숙한 관점을 갖고 있잖아. 4번 봐. 실제를 보는 데에 필요한 거리를 취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신발이라는 자기가 신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발은 원래 다 이래.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익숙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다가는 저거 4번에서 3번으로 화살표를 해야 돼. 이건 쉽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유가 되거든. 요런 문제에 그 18번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18번 문제는 이제 2007년도 수능 35번 문제. 요게 이제 가장 어려웠어. 정답률이 한 35% 이랬다. 귀납 추론, 연역 추론이 나왔던 거야. 그런 문제를 가서 풀어보면 기억의 이유 쉽게 생각하자. 왜 명칭의 잘못 사용, 명칭의 오용일까?
3번에다가 딱 적어. 엄밀한 재현을 거부하고 새로운 사실주의는 대상에 대한 변형을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4번에다가는 사람들이 실제를 보는 데에 필요한 거리를 취하지 못하고 사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자, 4번에다 이렇게 적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이렇게 적어. 이건 사람들이 사실주의의 오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야. 일반 사람들의 생각 4번이라고 적어. 1번 실제로부터의 전환이 아니라, 자, 실제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자, 실제를 향한 전환, 즉 본질을 향한 전환. 1번 자체도 자, 사실주의, 새로운 사실주의라는 명칭의 의미, 본질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형식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사실주의는 추상예술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더 가깝다 X에. 추상예술은 분명 아닙니다. 자, 형식적인 요소는 완전히 최소화하고 재현으로 갔죠. 사실주의는 자연에 충실해야 하는데 새로운 사실주의는 자, 인간의 진실에 충실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 인간의 진실이 아니라 본질에 더 충실하려 하는데 그게 결국은 대상에 대한 변형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변형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 3번 앞에다 이렇게 적어봐. 새로운 사실주의는 이렇게 적어봐. 3번 앞에다 새로운 사실주의는 엄밀한 재현을 거부하고 대상에 대한 변형을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주의의 오용일 수가 있는 거지. 딱 답이 3번인 거야. 3번 앞에다 꼭 적어. 새로운 사실주의는 엄밀한 재현을 거부하고 대상에 대한 변형을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주의라는 명칭의 오용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대로. 근데 4번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돼. 4번은 사람들은 실제를 보는 데에 필요한 거리를 취하지 못하고 사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4번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정답은 3으로 가져야 된다. 차이점을 구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시 제시문으로 가자. 새로운 사실주의는 사실주의라는 명칭의 오용이 됩니다. 왜? 변형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형이야말로 인간의 눈을 본질, 실제로 열어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의 전환은 실제로부터의 전환이 아니라, 자, 뒤에 밑줄, 실제를 향한 전환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왜?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해.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 (3번이) 이제 사실주의의 오용이다. 사실에 없으니까, 즉 이런 신발이 없으니까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7번을 봐봐. 17번. 기존 회화의 기본 원칙은 1단계죠. 현실을 재현하는 유사의 원리입니다. 유사성의 원리. 그림은 되도록 실물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파괴한 것은 칸딘스키였으며, 자, 네모칸 척 칸딘스키. 그에 의해 현대 회화는 구체적 형상이 아닌 밑줄, 구체적 형상이 아닌 점, 선, 면 같은 추상적 형식만을 그림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형식만을 세모꼴 딱 쳐. 그리고 16번의 리을로 가서 X를 해줘도 돼. 여러분들이. 추상화는 이래. 그를 통해 구체적 형상과는 거리가 먼 추상회화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그리트 역시 유사의 원리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세모꼴 치고 칸딘스키와 달리 마그리트는 말은 뭐해줘? 구체적 대상과 닮게 그려요. 닮게 그리죠. 물론 완전히 닮게 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회화와는 다르죠. 완전히 닮게 그리지 않는다에다가 3단계, 이게 새로운 사실주의라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림 붉은 모델을 보면 돼. 1번 선택지. 대상의 재현적 형상이 등장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이 작품은 추상미술에 속한다. X에. 추상미술은 아닙니다. 2. 대상을 재현하고 있지만 엄밀한 재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엄밀한 재현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 변형이죠, 변형. 대상의 진실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가 틀렸어. 신발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낸 거야. 3번 봐. 대상을 재현하되 엄밀한 재현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게 낯설게하기죠. 친숙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사물을 보도록, 즉 신발의 본질을 보도록 했어. 정답 3번인 거 보이죠? 이게 신발의 본질. 일사 묶어도 좋아. 재현적 요소를 최소로 줄인 순수 형식만으로 이루어진 미술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나 봐. 순수 형식만으로 요건 추상미술이야. 1번도 추상미술 이야기인데 4번은 순수 형식만으로는 추상미술이 확실하고 1번은 이제 위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현적 형상이 등장은 하죠. 그런데 추상미술은 아니죠. 5번 재현적 내용과 형식적 아름다움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5번에다가는 아카데미 사실주의라고 적으면 돼.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사실주의라고 적으면 된다. 자, 16번도 많이 틀렸는데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새로운 인식이야.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기억, 니은은 동그라미. 예, 이래야 돼. 얘들아, 추상화, 이게 신발이다, 이게 화분이다 이랬을 때도 새로운 인식을 준 거야. 기억과 니은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현적 형상의 등장 여부. 새로운 사실주의는 재현에 가깝죠. 내용이 있어요.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형식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는 예술이 출현할 것이다. 그게 새로운 사실주의야. 그런데 추상예술은 17번의 보기에서도 설명했듯이 또는 제시문 1문단 형식만을 드러내는 추상예술이 있다. 요거 단독 보조사야. 오로지 형식만을 드러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재현적 형상은 최소화한다라는 말은 신발을 담지 않았다는 뜻이 돼버려. 그냥 점선면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 그래서 리을은 꼭 X가 돼야 돼 얘들아. X가 돼야 돼.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 때문에 사실은 근대 사진은 있는 그대로 찍어야 돼. 근데 현대 사진은 카메라도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비친 대상도 왜곡시킨다고. 사람 주먹이 머리보다 더 큰 사진을 찍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먹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현대 사진 예술은 왜곡을 시켜 변형을 시키고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 그것도 예술이야. 사진 예술. 자, 그래서 17, 18, 17번이 쉬우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16번도 이해하고 18번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19번 가겠다. 빠르게 하자. 19번. 요건 뭐 워낙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는 건데 이 연필의 장점은 까지 밑줄 주어야 연필심이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서술어죠.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잘못됐다.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지금도 계속 나오는 문제. 이 동생은 5년 동안 김 교수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하였습니다. 맞다. 사사하다. 자, 사사받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사사받다가 아니라 김 교수를 사사하다. 자, 사사하다 이걸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김 교수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하였다. 요거 이제 해설지를 봐. 그러면 예문이 무엇을 사사하다. 또는 김 교수를 사사하다 이러면 돼. 사사받다라는 말은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사사하고 헷갈릴 수 있는 거 꼭 구별해야 되는 게 사숙이야. 사숙하다는 만난 적이 없어야 돼. 요거 구별해야 돼. 어휘 문제로 아주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 자, 그분의 인품을 존경하여 그분의 책을 통해서 흠모하면서 사모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사숙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해설지를 참고하십시오. 2번 정답. 사숙하다를 꼭 써둔다.
사사하였다. 사숙하였다. 사숙하다는 만난 적이 없이, 사사하다는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걸 얘기한다. 밤을 새고 잠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랬는데, 어려운 일이다, 긍정서술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몹시 어려운 일이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가야 되고, 좀처럼이 왔으니까 좀처럼 밤을 새고 잠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 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매우, 몹시, 아주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가야 돼. 좀처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4번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자, 회고해를 가로로 묶어. 돌이켜보다가 회고하다 뜻이야. 그 다음에 형극의도 가로로 묶어. 가시밭길이야, 형극이. 의미중복이 있어요, 4번은. 5번 가정은 인간성의 함양과 대등병렬이야 얘들아. 사회적 덕목을 개발하는 터전이다 그랬는데, 개발하다가 동사니까 가정은 인간성을 함양하고 사회적 덕목을 개발하는 터전이다. 함양이라는 명사로 끝나면 안 돼. 인간성의 함양, 요거를 인간성을 함양하고 사회적 덕목을 개발하는 터전이다. 19번을 2로 가겠습니다. 20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풀었어. 20번은 홑이불이 혼이불이 되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거해서 티귿이 디귿으로 교체. 그리고 니은이 첨가되었고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죠. 혼이불. 자, 꽃, 잎도 마찬가지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거해서 디귿으로 교체가 일어난 다음에 니은 첨가가 있고 비음화가 일어나. 꽃잎. 없다. 요거는 리을이 탈락합니다. 리을은 탈락했고 피읍이 대표음 비읍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없다. 헛웃음도 헛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거해서 디귿 대표음으로 헛웃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야? 자, 대표음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죠. 시옷의 대표음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이야. 자, 이게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왜 받침 발음은 이 7개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동력, 요거를 동력이라고 읽어야지 이걸 갖다 동력 이렇게 읽을 수는 없거든. 동력. 자, 이거 앞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앞. 이걸 앞 이렇게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표음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거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다 있어요. 뒤에 단어가. 그래서 음절 끝에 장애음이 평음으로 바뀌었다. 2번이 답이야. 잘 풀어줬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자, 끝.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끝 이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 끝 이렇게 읽어야지. 대표음으로 교체.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왜 이렇게 나오냐. 끝, 동력, 앞 이렇게 안 읽어. 그래서 음절 끝에 장애음이야. 만약에 동력 이렇게 읽는다면 앞, 끝 이렇게 읽는다면 장애음인 거지. 음절 끝 장애음이 평음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2번이고 1번 종성의 자음이 탈락한 경우. 자, 탈락에 해당되는 건 그 없다 있죠. 없다. 이걸 뭐 읊다 이렇게 읽을 수도 없고 리을이 탈락된 경우 하나가 있네. 없다에서 리을 탈락만 있고 3번 비음 앞에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 3, 4 묶어. 뒤에 오는 말에 초성으로 니은이 첨가되었다. 자, 비음화 현상은 혼입을 꽃잎 두 가지. 그 다음에 니은 첨가도 혼입을 꽃잎
두 가지 3, 4 묶어서 혼잎을과 꽃잎만 적으면 돼. 요거 참 그리고 해설지에 아주 자세하게 넣어놨어. 변화 과정을. 그래서 지금 선생님 설명 듣고 너무 빠르거나 지금 단계별로 얘기를 했는데 납득이 어려우면 해설지를 참고한다. 5번 받침으로 쓰인 폐쇄음 뒤에서 자음이 된소리 되기. 여기 된소리 되기는 읍다에 따만 있어요. 읍다에 따만 있어. 자, 그래서 20번 2번으로 하자. 20번 2번. 자, 여기 16에서 20번 사이 질문 있으면 해. 이번 주 숙제는 반드시 7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22쪽까지 요 98.1등급이야. 1106 평가원을 꼭 풀고 나서 마무리 필살기 여기 A형 교재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은 A형만 보는 것은 아니고 B형도 여기는 쭉 마무리 필살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저기 왜 A형으로 배치했냐면 좀 쉬워서. 쉬운 거가 많아서. 그러니까 98, 98, 98, 98은 뭐 A형 수준인 거지. 그런데 A형도 혹시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94.1등급 2012 수능. 요거는 이제 B형 학생들도 당연히 해야지. 1206 평가원도 A형에만 들어있지만 오히려 B형 학생들이 공부해 두는 게 좋아. 그래서 7페이지부터 22쪽까지 풀어. 그런데 항상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돼. 처음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지만 감과 느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리고 나서 요 마무리 필살기 교재로 형광 사인펜을 들고 쭉 찾아서 칠해 가면서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풀고 비교를 해봐. 그리고 마무리 필살기 A형이든 B형이든 AB 공통이든 가서 OT를 수업을 들어. 그러면 아 마무리 필살기를 이렇게 실천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1등급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